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이 아니죠. 이제 4월. 시간 빠르네요. 4월 1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미국 선물은 뭐 좀 회복하기보다는 계속 조금씩은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장전 마이너스 5.5%, 엔비디아도 조금 하락 중이긴 한데, 요건 뭐 이제 밤중에 어떻게 뭐 돌릴지, 어떻게 마무리되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은 이제 오늘 일단 공매도 재개가 됐어요. 전 종목 재개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뭔가 뚜렷한 모멘텀보다는 사실상 뒤에 조금은 더 악재성 이슈들이 대기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RSI 과매도 구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엔 들어섰고, 코스피는 아직은 조금 거리감은 있어요. 해가지고 코스닥은 RSI 오늘 26,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내려오면은 30 밑으로 들어오기는 하겠죠. 그렇기는 한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 이제 투매가 나온다거나 혹은 개인들 반대 매매가 나온다거나 이런 좀 임팩트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코스피 미국 상호 관세랑 공매도 겹 악재 3% 급락, 그리고서 첫날 공매도 1조 7천억이 거래가 됐는데, 타깃된 2차전지 주들 좀 와르르. 오늘 2차전지 하락폭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2차전지 오늘 우량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폭에다가 외국인, 여기는 오늘 좀 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원을 보면은 공통점으로 왔다가 이제 외국계 거래원들이 보통 조금씩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JP모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거의 지금 다 2차전지는 오늘 다 외국계 매도가 조금 한 두세 개씩 거래원이 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내일도 이어질지는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얘네는 이렇게 또 뱉어내고 하면은 뒤에 또 사는 구간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매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외인 비중 90% 육박한다, 이런 것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뭐 좋든 나쁘든 우리가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외국인 매수세랑 매도세가 방향성에 좀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일주의든 뭐 해가지고 최소한 저점 턴 시키려면은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사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은 좀 더 시장에서 눈치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이 주변에서는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한다 싶으면은 분할 매수도 분명히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공매도 재개 플러스 넥스트레이드 종목 지글지글 하죠.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상 닫은 종목이 오늘 온코닉 얘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넥스트레이드 추가가 되고 정규장의 상을 닫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체크를 8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내가 상따를 하면은. 그렇다고 상따를 또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안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 외에 이번 주 수요일 넘어서 목요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 그 다음에 신규 상장, 금요일 고용보고서, 미국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등등 이슈들이 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 보이는 포인트는 없고, 사실상 이번 주는 좀 조심조심, 대신에 뭐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낙폭 구간에서 뭐 공략을 해볼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뽑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번 주는, 내가 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 눈치 보는 것도, 분명히 매매를 안 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에 가까워요. 매매를 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매매 참는 게 진짜 말로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걸 못해요. 예수금이 항상 풀로 차 있는, 예수금이 현금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항상 종목이 풀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금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걸 못 참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뭐 또 참는 거는 엄청난 주식 매매, 계속 시장에서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좀 다음 스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쥘 때 쥐고 있고 참을 때 참다가 해볼 땐 또 해봐야 되는, 그게 이제 다음 스텝이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기다릴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뭐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는 일반 개인들은 갖지는 못해요. 분명히 학습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거를 못하고 있다, 포트 관리에 대해서 뭐 그냥 계속 뭐 예수금이 항상 나는 없다, 항상 물리고 나서 지수 하락을 맞는다,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내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든 뭐 내가 뭐 이것저것을 이용하든 이용할 수 있는 걸 다 이용해서 포트 관리에 대해서는 못하면은 결국 주식에서는 돈 못 벌어요. 딱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포트 관리 못한다, 예수금 확보 안 된다, 평상시에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풀베팅이 반복되는 습관이다, 결국 부러집니다. 하루 이틀 수익 내더라도 3일 차에 부러지든 5일 연속 수익을 내더라도 6일 차에 부러지든 결국 부러져요, 풀베팅은. 그래서 뭐 거기서 인출을 한다거나 뭐 각자 방향은 많거든요,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일 것 같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시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하락하기 전에 포트 뭐 좀 비워두고 비워둔다거나, 그게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은 이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로봇은 뭐 뉴스를 뭐 스페셜하게 붙이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은 올해는 로봇은 저는 계속 좀 눈이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중에 클로봇, 뭐 하이진 RLM 이런 것들 아침에 하락하고서 저점 대비해서 막 15%씩 팍 하고 땡겨 올렸죠. 거기다 이제 신규 상장 TXR 로보틱스도 있었고, 이런 로봇 관련 주들 뒤에 이슈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삼성 현대차 로봇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 개발 손 잡았다. 전기 먹는 하마 휴머노이드 배터리 협력, 삼성 SDI 고용량 배터리 현대차 로봇에 적용하고, 뭐 이런저런 뭐 내용들 공동 진행, 그리고서 결국 그 로봇 기업들이랑 배터리 업체 계속 협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이 될 거다. 결국 배터리가 있어야 로봇이 굴러간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로봇에 대해서 뭐 코드를 꽂아가지고 뭐 좀 궁금한 거는, 그 무선 충전도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막 굴려, 그러면은 바닥에다가 이제 무선 충전 이런 걸 깔아놓고 뭐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무선 충전하면서 그런 나오는 전자파가 뭐 이제 그 공장 업종 따라서 품목 따라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게 흐름이, 결국 가장 메인은 이제 로봇이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2차 전지들의 탈출구, 출구, 뭐 좀 새로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는 지금 저렇게 로봇,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도 열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46 파이 배터리 양산, 삼성 SDI 미국 고객사 공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키워드 엮는 애들, MOT, 뭐 메가터치, JEO는 좀 그렇고, 한동화성, 이즈 스페셜, 얘네들도 좀 많이 밀리기는 했네요. 110선까지 오고 뭐 이탈하면서 줄줄줄 흐르고 있는, 여기서 뭐 이제 혹은 다른 종목이 이런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엮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진핑 한국 간다, 트럼프 대항 이제 중국,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에 손 내밀어. 요런 제목은 근데 항상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와, 시진핑 방한 확정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즘 진짜 기자분들이 그게 많아요. 제목이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를 때가 많아서 뭐 해외까지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해외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트렌드가 돼가지고 해외 기자분들까지 뭐 좀 야, 한국 저런 식으로 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퍼간 건지 모르겠는데, 해외도 이제 슬슬 그런 뉴스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뭐 고소 이런 거 좀 제대로 당하면은 좀 큰 코 다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하반기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는 하는데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교도통신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경주에서 이거 APEC 아펙 해가지고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라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측에 뭐 전달했다고 보도. 근데 보시면은 보도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내용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거는 좀 기억은 해 둡시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 대항마,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팀 할 사람, 야 지금 트럼프 저렇게 독단적으로 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 야 유럽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손잡아 볼 사람 있나? 왜? 적은 아군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진핑 관련해서는 화장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삐아, 토니모리, 뭐 마녀공장 끼 좋은 애들이죠. 해가지고 여기 화장품 관련 주들 저런 키워드와 함께 갖다 붙이나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사실상 그 관세 뉴스 말고서는 크게 부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것들 아침에 있고 지수 돌리면서 뭐 반등한 하나 계열사들 있고, 그 다음에 원유, 저도 요거는 조금 생각 못했던 게 원유 관련주들 관세 부과하면은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유 관련주도 오늘 탁 하고 땡겨 올리던데, 지금 뭐 시장이 사실상 지금 관세에 대해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그냥 부정적으로 보시는, 보수적으로 부정적인 하방 압력 계속 존재하고 보수적으로 조금 설렁설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그 협상 같은 거, 뭐 휴전 같은 거 키워도 갑자기 또 튀어나오나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하락이랑 같이 좀 밀리는 건 있죠. 그래도 조금 조정 폭이 있는 것 같고, 자, 그거 왜 뭐 반도체는 결국 지수 돌려야 되는데, 오늘 뭐 이제 공매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계, 와 오늘 하이닉스 보신 분들이 있나요? 하이닉스 거래원, 매도 거래원 5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외국계 거래원, 이거 오랜만에 보거든요. 한쪽이 그냥 올 외국계로 차 있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 오늘 하이닉스 이렇게 팔더라고요. 딱 보면은 어때요? 사고 싶지가 않죠. 이게 이제 외국계 거래원의 위력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 오늘 그래도 좀 공매도 첫날이라서 그런지 뭐 시총 좀 등치 있는 종목들이 일단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이런 게 진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팔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유 생각해둬야 되는 게, 저렇게 팔면은 결국 또 뒤에 채우는 날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진짜 메리트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 우리나라 투자 아예 안 하고 뭐 다 도망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런 느낌이랑은 좀 거리감은 있죠.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투자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또 불리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놔주진 않을 텐데, 오늘 거래원 얘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외국계 올매도 거래원.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공매도 영향일 수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반도체 관련 주들은 해가지고 결국 또 턴 시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들은 뭐 개별 이슈들, 여기도 결국 지수 돌리려면 같이 엮이기는 해요. 오늘 그나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아침 주총 해가지고 120선 이탈하고 순간적으로 얘는 지수 결국 땡겨 올리면 같이 연동되거든요. 해가지고 한번 탁 하고 올리기는 했는데, 결국 뒤에 이제 뭐 이슈 발표 나올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동안 시장이 막 탁 해서 캐치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환율, 당일 추이, 그 다음 미국 선물,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반복이에요. 시황 불안할 때 장중 매매를 생각한다면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들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런 거는 좀 체크해두면 좋기는 한데,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내일도 오늘 뭐 정치 테마 이쪽도 좀 턴시키고 했는데, 사실상 뭐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아까 전에 로봇 있었고 화장품 있었고, 그 다음에 해치 테마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죠. 품절주 해가지고 여기에 신라섬유가 오늘은 대장으로 가더라고요. 보통은 양지사긴 한데 신라섬유, 양지사,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 그 다음에 금 관련해가지고 엘컴텍, 요 정도가 해치성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뭐 시장에 뚜렷한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하고 사실 개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어차피 새롭게 정말 강력한 테마 등장하기도 쉽지 않고, 세력 입장에서도 시황 눈치를 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좀 턴시킬 때 테마를 부각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안방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 개별주들, 오늘 온코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이렇게 해서 좀 돌파를 시켰죠. 그래서 요것부터 오늘 뭐 장 해가지고 TXR 로보틱스, 대진첨단, 네이처셀은 5일선을 좀 타는 모습은 있네요. 얘는
움직임은 한번 지금 5일선을 좀 타는데 방향성 탁 하면서 또 3만원 돌파를 시킬지 종목 끼 때문에 보는 종목이죠 얘는. 그래가지고 구간은 좀 넓게 보면은 좀 뚫려있는 구간에서 버티기는 해요. 좀 특이점은 있고, 요 모비데이즈랑 와이드 버즈 그런 거는 이제 틱톡 4월 5일까지 이번 주 중에 이제 또 매각 뭐 할지 그런 게 이제 좀 정해져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뭐 개별 이슈들 장중에 뭐 콜마우드 홀딩스 이런 것처럼 뭐 좀 개별 이슈들 붙이는 것들 있고 하는데 한동안 그냥 딱 시장이 이래요. 해가지고 지수 어떻게 되냐, 지수 방향성 따라서 밀렸던 뭐 로봇, 유리기판, 그 다음 뭐 2차전지, 방산 등치 큰 애들 그런 거는 이제 지수랑 좀 연동이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좀 힘 못 준다, 지수가 안 좋다 싶으면은 신규 상장 개별주, 전고체 배터리, 화장품 그리고 해치타마는 얘네들이긴 한데 좀 손은 좀 잘 안 가는 것 같고, 얘네 그냥 저는 얘네 할 거면은 지금은 그냥 들어 누워서 좀 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그 외에는 뭐 이제 정치 이슈 반짝하는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좀 자신 없으시다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낙폭에 대해서 와 이건 좀 과하다, 그런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